정부가 이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와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해서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자, 이에 관광업계, 유통업계, 또 지자체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효과 누릴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IM증권 도곡 WM센터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은 이미 먼저 한 달 전부터 들썩들썩 거렸었고요. 실질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제 중국 관광객들에 한해서 무비자 입국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 네, 다음 주 이제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이제 무비자로 이제 진행이 되게 한시적이네요. 그죠? 네. 한시적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지자체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의 딱 지정된 여행사와 함께 이제 어느 정도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항공이나 이제 선박을 통해서 이제 관광을 하게 될 텐데 물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인파가 몰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불법 체류와 관련된 최소화 정책을 위해서 만약에 무단 이탈 비율이 평균 2% 이상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지자체 그 여행사의 지정 여행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페널티가 있네요. 페널티가 좀 사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아마 좀 최소한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업무 절차를 한번 저희가 표를 준비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명단 이제 등재를 하게 되고요. 사전 점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하나씩. 네, 일단은 3인 이상이다 보니까 단체 명단에 등재를 하게 되는데 한 달 이내에 이제 이제 지정 여행사에서 이제 하이로 코리아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원에 따른 향후에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그렇죠. 범죄자나 이런 그렇죠. 사람은 범죄자 안 되죠. 유리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통해서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항공이나 이제 입국할 때와 출국할 때 똑같은 이제 항공사나 이제 선박 회사를 좀 이용해야 되는 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저희도 이렇게 그냥 무비자 막 하는 게 아니라 네. 되게 이런 선별적인 과정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과연 이 무비자 입국 조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올까 하는 것도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자가 거부되지는 않았는데 또 무비자가 있으면 또 편하기는 하죠. 예상은 어떻습니까? 전망은요? 물론 우리가 2014년, 15년도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제 중국인들이 국내에 이제 들어왔었고, 물론 현 정권에서도 이제 국내 이제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무비자 이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인들 관광객에 따른 수요가 그만큼 이제 우리가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엔터 방면이나 면세점이나 백화점 같은 다양한 이제 산업군의 내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파급 효과는 좀 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내 GDP의 0.08% 정도에 대한 성장에 대한 효과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거의 536만 명의 유치를 또 목표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내수 진작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제 쇼핑력 얼마나 많은 돈을 쓸까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또 과거와 같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관광업계, 유통업계가 보기에는 우리 유커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2014년, 15년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인 우리나라 이제 방한 관광객이 약 800만 정도 이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돈도 많이 썼잖아요. 15년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네. 백화점이나 특히 면세점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혜택을 좀 많이 받아왔었고, 물론 그 사이클 자체가 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끼케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물론 그렇게 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게 됐냐면은, 물론 그 당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효과가 좀 굉장히 좋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이제 그런 로컬 코스메틱이 성장하는 이제 모습도 보여줬죠. 근데 이제 이게 지속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 굉장히 큰 이제 모멘텀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엔터와 같은 이제 어느 정도 성지순례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 한국이라는 관광
에 대해서 소비라기보다는 새로운 이제 여행에 대한 이제 표본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10년 전과는 충분히 좀 다른 점이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 이제 2019년 이후에는 굉장히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가 이제 리오프닝이 2023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중국을 이제 방한한 관광객이 한 200만 명 정도 수준, 그리고 전년도가 한 400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10년 전까지 아직까지는 안 나오긴 하겠지만은 올해나 내년 정도는 충분히 800만 명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지금 대다수의 이제 대표적으로 글로벌 택시프리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이제 관광객 수입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환급세 관련 이슈인데 가장 큰 소비를 많이 하는 게 피부 미용 쪽입니다. 그 다음이 화장품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어떤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추후에 조금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 2016년 때의 유커들이죠. 단체 관광객은 정말 소비력이 파워풀했고 컸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사드 제재가 오면서 완전히 이제 중국 쪽 라인들이 줄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처럼 그런 소비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이화진 과장은 약간 뭐 의료 관광 이런 쪽으로 패턴이 좀 바뀔 것이다. 실제로 이제 중국의 MZ 관광객들 좀 오게 되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병이라는 게 뭔가요? 일단은 뭐 서울에 이제 한번 관광을 오고 난 뒤에 뭐 향수병과 같은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서울에 있는 도심이나 아니면 남산, 그리고 이제 한강을 이제 다녀오고 난 뒤에 이제 그런 이제 추억에 나는 그리움, 이제 뭐 향수병에 젖어들게 되면서 어느 한 이제 유명한 이제 인플루언서가 이제 틱톡에 이제 올리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좋아요 수를 이제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신조어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물론 이제 중국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객이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한국 서울 쪽에 대한 그 관광 하나의 저는 낭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중국인들의 조금 감성을 조금 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물밀듯이 오면 관광업계 그리고 유통업계 또 지자체들 굉장히 많이 기대를 또 하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파급 효과들 좀 하나씩 보도록 하죠. 관광 쪽에서는 뭐 숙박이야 이미 오니까 잡히는 거고요. 과연 이 유커들이 돈을 어디다 쓸지도 궁금합니다. 유통 쪽, 관광 쪽 하나씩 보죠. 관광부터 시작할까요? 네, 관광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까 뭐 10년 전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뭐 최근에 이제 서부 T&D라는 회사도 있고 이게 있는데, 용산이나 이제 특히 성수동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뭐 MZ 세대라고 얘기하는 핫스토어 플레이가 이제 시장에서 큰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핫플레이스죠. 그죠. 근데, 우리의 핫플레이스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가 엄청난 이제 흥행을 해왔고, 물론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되지는 않긴 하지만은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파급 효과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서부 T&D와 같은 용산의 그 숙박업소를 들리게 되면서 이제 하이브 본사가 옆에 있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젊은 이제 MZ들의 성지가 되긴 하지만 SM 사옥이 또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엔터 쪽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확산되게 되면서 관광 쪽으로 이 시장이 좀 들어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숙박업소들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적으로 또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수요가 올라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시점이 되다 보니까 뭐 관광에 대한 내수 소비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 준비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모로 많이 좀 챙기고 있다면서요? 사례 좀 볼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주도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숙박을 이제 그 뭐 예약을 하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지원금이 어느 정도 부과가 되게 될 거고, 특히나 이제 경주 같은 경우는 뭐 불국사나 그런 이제 관광 투어 패키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또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여러 경남이나 뭐 강원도나 제주도나 전라도와 같이 이제 우리 도시로 오세요라는 이제 그게 패키지가 하나둘씩 이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들이 조금 굉장히 좀 많이 나와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그 수요는 충분히 좀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사례도 좀 보여주시죠. 뭐 울산시, 부산시, 뭐 인천관광시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보면 뭐 인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중국 뭐 차이나타운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인천공항이나 뭐 파라다이스 호텔 그 같은 그 숙박과 관련된 뭐 패키지 프로그램이 충분히 좀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에게 숙박을 지원하게 되면은 뭐 인당 뭐 건당 뭐 10,000원이나 아니면 얼마 정도에 대한 뭐 프로그램이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통에서는 아마 이제 쇼핑인데 아마 올리브영 지금도 명동 올리브영 가면 줄도 서고 많이 할 텐데요. 백화점들 또 올리브영들 유통업계도 잔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볼까요? 최근에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중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유입이 되게 되면서 뭐 중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명동 쪽으로 이제 올리브영이 이제 확산이 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장품이 옛날과 다르게 특히 중저가향 쪽으로 이제 쏠림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시장에서는 이제 올리브영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까지 중국인 관광객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그만큼 이제 그런 플래그십 스토어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올리브영도 여기에 따른 뭐 할인 혜택이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뭐 연예인과 관련된 이제 그런 패키지 상품들을 하나둘씩 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스 산업들 그러니까 컨벤션, 기업회의 쪽도 이제 우리도 유코랑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한 패스트트랙 제도 공식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사드 배치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한 뭐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있는 좀 상황에서 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조금 연관성을 조금 여겨주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단체 관광객 관련해서 뭐 호텔이나 뭐 뷰티나 좀 면세와 관련해서 이제 팬미팅 행사들이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손쉽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이제 마이스 쪽에 있어서 우리도 약간 관광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니 정책 TF팀을 좀 만들었고요. 여기에 대한 신속 논의를 위해서 아마도 정식화, 공식화를 좀 병행하는 그런 조치도 당국에서 함께 취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해드리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좀 지적도 있습니다. 너무 이 유커들 중국 관광객에만 많은 혜택들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당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이 워낙 예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의 이제 많은 큰 이제 수입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 왔었고, 물론 최근까지는 일본인 관광객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한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좀 많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편의성이 조금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불합리할 수 있는 혜택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물론 일단은 시장에서는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이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게 돼서 그 혜택이 시장에서는 충분히 내수 소비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향후에 이제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확산될 여지가 충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일단은 내수 소비가 좀 살아나줘야 그만큼 어느 정도 당국에 대한 여유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혜택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중국 쪽 소비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아마 우리 일부 국민분들께서도 계속 걱정하는 게 무비자로 이제 왔다가 아예 눌러 앉는 경우 이제 범죄자는 걸러내지만은 또 이렇게 무비자로 와서 그냥 이제 불법 체류죠 할 그럴 목적으로 활용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당국도 좀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아마 중국인들이 뭐 아직까지는 얼마만큼 들어올지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뭐 1,000만 명에서 800만 명까지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려되는 모습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불법 체류자들 이제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제주도도 뭐 30일간 단독으로도 어느 정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는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지정 여행사들과 관련된 제재 효과들이 더 많을 수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균 2% 이상 무단 이탈이 생겼을 경우에 지정 여행사 같은 경우는 2년간 이제 그런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워낙 이제 중국 관련 범죄 이슈들이 좀 많은 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좀 무탈하게 어느 정도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향후에 그런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게 여러 혜택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좀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우리 관광 전문가, 유통 전문가 분들 중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특정 국가, 이제 중국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중국을 통한 이제 내수 부양 정책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솔룸 현상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2017년에 사드처럼
막 배려하고 들어왔다가 여기가 이제 막히게 될 경우에는 나머지 우리 관광, 숙박, 유통이 그야말로 뭐 멘탈 붕괴 상황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쏠림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이참에 일단은 중국으로 갔지만 다각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사드 배치 이후에 가장 크게 이제 손해본 이제 회사가 이제 롯데그룹이었죠. 그만큼 이제 롯데월드 자체가 중국 서해안 쪽에 공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중단이 되면서 수조 원에 대한 손실을 보게 된 사례도 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명동만 보더라도 그만큼 이제 유럽 국가들이나 이제 해외 국가들 특히 중동 쪽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인파들이 이제 입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번 중국과 관련된 의존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무비자 혜택들이 당연히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대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된 의존 리스크는 너무 이게 시장에서 이제 너무 치우칠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수 소비가 살아난다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정말 명동을 거닐다 보면은 뭐 유럽 국가,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유커들, 중국 무비자로 1년간 이제 도입을 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또 우리 한국 관광의 다각화도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화진 IM증권 도곡 WM센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